청도가 전유승님을 몰라보고 박대했다가 뒤늦게 상고 초려해본들 무슨 소용이냐. 청도가 청나라보다 더 싫다는데 어야노.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오늘은 춘향이와 이몽룡의 라브스토리로 유명한 남은이 올시다. 여기는 전유승님이 청도를 떠나고 자리 잡은 국수교가스라는 국수집입니다. 자, 이 국수집은 아마 전국에서 제일 거창한 형태를 띠고 있는 고려등 같은 사또님 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이름도 특이한 국수교가스랍니다. 역시 뭔가 예전부터 무표정으로 심드렁하게 웃기는 4차원 허당 개그의 대부답습니다. 근데 지금은 겨울 방학이라고 합니다. 12월 30일부터 방학이라는데 국수집 방학하는 거는 또 처음 봅니다. 손님이 저 가장하고 한 그릇 사 먹으면서 전유승님을 한번 보려고 왔는데 지금은 방학해서 집에 계신 모양입니다. 아쉽습니다. 저번 10월쯤에 전유승님 떠나고 폐허가 된 철가방 극장을 제가 방송을 하고 이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시청자분이 남은 국수집도 한번 촬영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들 하셔서 여기도 와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청도와 같이 운영되던 개나소나 콘서트가 있었는데 10년간 진행을 했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덕분에 청도 성수월 마을이 유명 관광지가 되고 인근 대구나 부산 등지에서 엄청난 인원이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덕에 청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근의 카페와 기타 음식점들이 덩달아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당사자들 간에 의견 차이인지 아니면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유승님이 마지막에 홀대를 좀 받고 떠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청도군청 관계자의 반박 자료 같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려진 객관적 보도 내용만 사실로 간주하겠습니다. 게다가 청도군의 잘못이 더 크다고 추정이 되는 이유는 전유승님이 남원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청도군 관계자들이 여러 번에 걸쳐 만나러 와서 요청하기를 개나소나 콘서트를 좀 계속 열어달라. 또 청도로 다시 안 올 것 같으면 개나소나 이름이라도 좀 쓰게 해달라. 혹은 다시 청도로 좀 돌아올 수는 없느냐. 이런 식의 요청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이 전유승님이 되었으면 청도의 청자가 들어가는 청바지도 입기 싫다는 이런 극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의 댓글에도 수많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간혹 일방적인 의견이다. 또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댓글도 종종 달렸습니다. 자, 알려진 사실만 기준으로 저는 영상을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라 사소한 흠도 전혀 없기야 했겠습니까마는 뚜렷한 계약 위반이나 불미스러운 사항은 별로 보도된 바가 없거든요. 청도군의 반박 자료 같은 것도 딱히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청도가 아무래도 좀 섭섭하게 한 모양입니다. 여기 마을이 지리산 자락이라 시냇물도 맑게 흐르고 산세와 지세가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리고 국수 교과서 바로 앞에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기가 남원의 인월 중군마을이라는 곳인데 예전 이성계 장군이 임금님이 되기 전에 장군 재직 시절에 남해안으로 들어왔던 외놈들이 여기로 많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아지발도라는 외놈 대장을 장군님이 할로 쏴 죽인 그런 역사가 있는 마을인데 자, 그 인월이라는 지명이 달을 끌어와서 승리를 했다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 남원시 당국이 옛 성체를 통으로 이 전유승님에게 빌려주고 유명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해가 지역을 좀 알리고 관광객이나 귀촌인들을 유치하는 데 좀 기여하게끔 했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지자체들의 숙제가 인구 절벽에 세수도 줄고 또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청도는 있을 때 잘하지 그 원칙을 잊어버리고 가고 난 뒤에 잘하려고 했지만 역시 버스는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개나 소나 콘서트가 한 해에 관람객 7,000명에 애완견 2,000마리가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청도가 도대체 뭘 해서 그런 파급 효과를 불러오겠습니까? 청도 소싸움, 거기서 소를 몇 마리 싸움을 시켜야 그 정도 효과를 내겠습니까? 자, 이렇듯 한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오는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름값이 있는 사람을 공을 많이 들여서 지자체가 초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스캔들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자,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어떤 특정 지역을 살리는 길은 제일 첫째 대기업 공장 유치 또는 대학교 건설, 의대면 또 금상첨화겠지요. 마지막 카드가 이제 유명인인데 제일 적은 투자로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대학교 그거는 정말 어떤 수단으로 그 큰 규모의 사업을 끌어오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외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제가 알기로 미국의 시애틀이 그 제조업 기반 도시에서 쇠락하여 위기의 시애틀이란 오명을 썼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하고 아마존 본사가 시애틀을 이전하면서 완전한 태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첨단 도시로 거듭났는데, 당시 아마존 본사 유치를 위해서 40개 이상의 주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밑에서 벌어졌던 저 본사 유치 경쟁은 마치 날아간 전쟁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물밑 로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조지아주는 아마존 시로 한 도시의 이름까지 바꾸겠다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자리나 사람이 없으면 지역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자체가 실효성도 없는 이상한 테마파크, 전원단지, 기농단지 이런 좀 억지스러운 이런 거 좀 자제하고 시애틀 하는 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유승님의 국수 교과서를 한번 방문해 봤고요. 아름다운 고장에서 강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